안녕하세요. 초보자도 알기 쉬운 도면 이해하기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물 시공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건축물의 시공 과정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간략하게라도 건축물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면 도면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건축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어지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업 목표인데요. 우선은 공정과 공종을 구분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건축물의 시공 과정을 이제 간단하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수업 비롯해서 4강까지는 본격적으로 도면 보는 법을 안내드리기 전에 건축과 도면의 개념을 잡기 위한 배경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거나 이해가 안 된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과 공종입니다. 단어가 비슷해서 많이들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두 단어를 영어 단어로 표현해 보면은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수 있는데, 공정은 프로세스, 그러니까 과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공종은 컨스트럭션 타입,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공사인지, 공정은 단계, 공정은 종류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나중에 건축주가 되셔가지고 현장에 방문할 일이 생겼을 때 현장 소장님께 내 집이 지금 몇 퍼센트 얼마만큼 지어졌는지가 궁금하시다면 현재 공정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공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라고 여쭤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어떤 공사가 진행 중인지가 궁금하시면은 현재 공종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들으실 수 있겠죠. 그렇게 요거는 종류와 단계 그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종인데요. 공종은 아주 세세하게 나눌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크게 4단계로 나누어서 그 각 단계별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공통가설공사, 토공사, 구체공사, 마감공사입니다. 공통가설공사는 본격적으로 건축 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에 필요한 임시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토공사는 건축물이 결국에 땅에 앉혀지기 때문에 건축물을 앉히기 위해서 땅을 정리하는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체공사는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공사인데 철골 콘크리트 조에서는 구조 골조 공사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감공사인데요. 마감공사는 건축물의 내부 인테리어와 외부의 마감재, 그러니까 건축물 안팎의 치장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요 4가지 그 공정별로 대표적인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공법을 표현하는 도면이 어떤 도면이 있는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가설공사입니다. 공통가설공사는 대표적으로 규준틀 작업, 가설 울타리, 현장 사무실이나 임시 화장실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것보다 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제일 흔히 보이고 가장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규준틀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대지가 있을 때 여기에 도면에 보면은 건축물이 이렇게 배치가 될 수도 있고 니은자로 배치가 될 수도 있는데요. 건축물이 이 땅에서 실제로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 배치되는 그 기준선을 잡는 그 작업을 규준틀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면상에서 종이 위에 있던 내 대지와 건축물이 실제 땅 위에 어떻게 위치하는지 이 작업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이 작업은 공사계획평면도라는 도면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설 울타리인데요. 공사를 하다 보면은 그 공사 현장에서 많은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가려주기 위한 그 가설 울타리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울타리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요 사진에 있는 거는 EGI 펜스라고 해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펜스의 종류 중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요 가설 울타리도 마찬가지로 공사계획 평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사무실과 임시 화장실인데요. 공사를 하는 동안 이제 임시 현장 사무실을 차리고 거기를 통해서 공사 지시를 하고 필요한 협의도 하고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공사계획평면도에서 현장 사무실을 어디다가 배치할 건지, 뭐 화장실 같은 것도 어디에 배치할 건지, 그게 공사에 방해가 안 되고 공사 동선과 안 걸리는 위치가 어딘지 같은 것들은 공사계획평면도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공사입니다. 토공사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그 집안 정비를 하는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지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의 종류는 달라지겠지만 대표적으로 터파기, 흙막이 공사, 되메우기, 부지 정리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터파기 같은 경우는 땅이 이렇게 있을 때 건축물을 땅 위에 이렇게 얹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지하층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하 대지 레벨에서 일부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집안에서 기초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건축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받쳐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초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땅을 기초보다 더 넓게 파내야겠죠. 이렇게 파내고 기초가 설치가 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땅을 파내는 이 작업을 터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터파기는 지하층이 있으면 지하층을 고려하고 지하층이 없다면 그 기초를 고려해가지고 그 기초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안을 파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흙막이 공사인데요. 흙막이 공사는 만약에 지하층이 있을 경우에는 지하층이 한 층이든 두 층이 있다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두 개의 지하층이 생성될 수 있도록 땅을 더 깊게 파줘야 되겠죠. 그러면 요게 땅을 수직으로 파버리면은 이 땅이 다 무너져 버려서 여기 공사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땅이 무너지지 않는 휴식각을 고려를 해서 땅을 파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말하는 흙막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땅을 파는 깊이가 낮은 경우는 가능한데 이 깊이가 깊어져 버리면은 저희가 필요한 지하 면적은 요만큼인데 땅을 이만큼을 더 파야 되겠죠. 요게 되게 비용이나 공사 공정이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흙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이런 토류판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만하게 안 파고 비교적 직각으로 땅을 파고 그 앞에 토류판을 설치를 해서 흙막이 공사를 하게 되면은 흙이 무너지더라도 이 토류판이 무너지는 흙을 다 막아주기 때문에 지하층 공사는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흙막이 공사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공사계획평면도랑 흙막이 상세도 같은 토목 도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되메우기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땅을 파고 토류판을 설치해서 이제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작업을 하게 되면은 땅을 파고 토류판하고 사이에 공간이 여기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빈 공간을 다시 파냈던 흙으로 다시 메꿔주는 작업을 흙막이 되메우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땅에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지하층이 있든 없든 기초공사가 필요한데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걷어내는 작업이 터파기, 그 다음에 지하층이 있는 경우나 흙이 무너질 위험이 높은 곳에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판을 세우는 작업을 흙막이 공사, 그리고 판을 세우고 난 뒤에 터파기 하는 것과 판 사이에 이격된 틈을 다시 흙으로 메꾸는 작업을 되메우기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지 정리는 이런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자재 반입이나 현장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주변 정리를 한번 하는, 말 그대로 부지를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건축물 공사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그 착공은 저 터파기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터파기를 하는 순간 그 건축물 공사를 위한 착공이 시작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구체 공사입니다.
구체공사는 말 그대로 건축물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인데요. 건축물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기초공사가 제일 우선시 되고요. 그 다음에 벽체나 기둥이 서게 되고요. 벽체나 기둥을 서고 이제 벽체를 세울 때는 기초공사도 마찬가지인데 먼저 철근 배근을 하게 됩니다. 철근을 구조 검토 결과에 따라서 철근 배근을 하고 그 철근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제 골조를 만드는데요. 콘크리트를 붓기 위해서는 콘크리트를 담을 수 있는 이런 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틀을 짜는 작업을 거푸집 설치라고 하는데 이 틀을 이루는 요 판 하나하나를 거푸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거푸집을 계획된 대로 도면에 맞춰가지고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조립을 해서 하나씩 이어 붙여서 조립을 해서 저희가 벽이든 기둥이든 그 틀을 만들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콘크리트를 여기 타설을 해서 붙인 다음에 그 거푸집을 다시 뜯어내게 되면은 그 골조공사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마감공사입니다. 마감공사는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의 실내외 치장을 하는 공사인데요. 외벽 마감이 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실내 마감 공사가 있는데요. 뭐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벽에는 뭐 타일을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게 아니고는 미장 마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보통 뭐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지으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뭐 요런 정도의 그 마감재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하자나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현재까지는 가장 많이 선택을 받고 있는 자재입니다. 그리고 실내 마감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인테리어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닥 자재는 뭘로 할지, 벽 마감은 뭘로 할지, 천장은 뭘로 할지. 그래서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인면도 단면도 그리고 상세도를 통해서 어떤 재료를 어떻게 시공할지에 대한 정보가 이런 도면에 담겨져 있고요. 외부 마감 같은 경우는 실내는 인테리어 이제 전개도를 통해서 이제 벽면이나 이런 마감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 천장도를 통해서 천장 마감이나 이제 조명 같은 거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구공사인데요. 가구공사는 뭐 포함하는 가구공사는 별도로 이제 가구 도면을 통해서 내부의 마감 공사가 끝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붙박이 가구 같은 경우는 실내 마감이랑 간섭이 되기 때문에 그거랑 연계해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 같이 고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크게 4가지 주요 공정에 대해서 대표적인 작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공정은 공사 진행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공종은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지 공사의 종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정별 다양한 공정들이 나눠져 있는데 공정별 다양한 공종이 합쳐져 가지고 그게 다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 가지고 다 이루어졌을 때 이제 건축물이 완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